안녕, 반가워. 자, 오늘 원래 우리 특강이 이미 종료가 됐지. 그런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학기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시험 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4월 20일쯤부터는 여러분들 중간고사일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대비할 겸 우리가 그리고 특강 배웠을 때 마지막에 뭐 배우면서 끝났었어? 현대사 배우면서 끝났었지. 그래서 현대사 배우면서 끝났으니까 이게 그 전까지 배웠었던 1월에 배웠었던 앞전의 내용들을 다 까먹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고대사들을 고대 국가를 천천히 복습해 나가면서 오늘은 이 시험 문제와 유사한 예상 시험지 학년별로 준비했습니다. 예상 시험지 풀어보고요. 나 이거 좀 아쉽다. 좀 더 시험을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2차 시험지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2차 시험지까지 챙겨가지고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 다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죠? 맞아요. 다 적기로, 필기 받아 적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쵸? 얘들아, 피곤하고 힘들지? 근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 얘기겠지만 선생님도 오늘 원래 수업이 아니잖아. 근데 나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나 밤 10시까지 수업이야. 12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렇게 힘든데 왜 굳이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놓으면 진짜 선생님이 약속할게. 중간고사 혹은 우리 중등 친구들은 기말고사에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걸 선생님은 믿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웃으면서, 너무 정색하지 말고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사시대부터 한번 보자. 선사시대 문제는 대체적으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문제로 나오겠지요. 그쵸? 혹은 요것만 나올 수도 있어. 구석기, 신석기 나왔으니까 청동기, 철기 이렇게 끊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우가우가 완전히 옛날이라 그랬었지. 그치? 이 시기에 어떻게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를 나누느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용했었던 도구의 재료에 따라 가지고 이 시대를 나누어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이 우리가 구석기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뗀석기 시대라고 해요. 한자로 하면은 타제석기라고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했었던 시기. 자, 신석기 때는요, 갈아서 만들었었다. 그래서 간석기를 사용한다.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면서 또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서 간의 수공업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자, 청동기 시기. 청동기 때는 우리가 뭘 사용했겠어? 그렇지, 청동기를 사용을 했었을 것이고, 철기는 마찬가지로 맞아요. 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철이 어디로 유입되어서 들어왔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맞아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로부터 이제 유입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의식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도구, 뗀석기를 사용한 도구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의식주, 요렇게 나눠볼게요. 자,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주먹도끼야, 주먹도끼. 주먹도끼가 이 구석기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시험 문제에서도 주먹도끼 사진 많이 나오잖아, 그림이나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생겼죠. 선생님 진짜 변함없지 않아, 얘들아? 나 진짜 강사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지만서도 나 변함없이 그림 못 그리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네. 자, 근데 이 주먹도끼가 손으로 이렇게 감쌌을 때, 요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걸로 찌르기도 하고, 아니면 칼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자를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후벼 팔 때 사용하기도 하고, 이 주먹도끼를 썼을 때는요, 하나의 도구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었던 시기였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천천히 어떻게 해요? 이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의 도구를 어떻게 해요? 결합시켜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 구석기 시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었죠. 하나의 도구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면은 전기,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면은 중기, 하나의 도구 외에 다른 도구까지 결합해서 사용하면 후기라고 본다 그랬어. 그렇다면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기 전기의 도구였겠죠. 그렇다면은 후기의 도구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쓴배 찌르개. 사방 모든 면이 날카로워. 그래서 손으로 쥘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꽂아서 사용하는 거야? 나무에다가 꽂아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쓴배 찌르개도 적어봅시다. 쓴배 찌르개도 적어보겠습니다. 자, 쓴배 찌르개 적었고, 의식주 한번 볼까? 의식주, 이 당시에 옷은 뭘 입었었대요? 맞아요. 동물 가죽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안 입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요, 변온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일단 죽인 동물의 가죽이라도 입었어야 됐었어. 알겠죠? 그리고 게다가 구석기 시기 때는 뭐까지 있었어, 얘들아? 빙하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너무 추웠어.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썼던 그런 시기. 자, 먹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먹었냐? 물론 수렵 활동도 했지만 수렵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고, 수렵 활동을 혼자서만 할 수 있을까?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큰 동물을 잡을 때, 큰 짐승들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인간이 힘을 합쳐서 여러 명이 가가지고 싸워야 돼. 얘들아, 여기 있는 남학생, 오늘 어떻게 딱 한 명만 여학생이지? 여기 남학생들 다 같이 가가지고 동물 잡아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맞아. 채집이나 어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어로가 뭐예요? 물고기나 조개 같은 거 캐는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채집과 어로 활동들을 주로 하였었다. 자, 그러면 주거 환경은, 이 당시 주거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했어요?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동하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네? 그럼 무슨 집을 지었어? 그렇지, 막집을 짓기도 했었고, 또 맞아, 바위 그늘에서 쉬기도 했었고, 동굴에 들어가기도 했었어.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신석기 시기 때는 대표적인 도구 하면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 버리는데, 그치? 자, 구석기 시기랑 신석기 시기의 가장 차이점은, 이 구석기 시기에 무엇이 끝나?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 신석기 시기 때는 뭐가 시작된다? 오늘날의 기후와 유사한 간빙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간빙기가 시작이 되면 따뜻해졌어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 맞아.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동도 안 해도 되고,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수렵 활동을 해야 될까? 농사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농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농사를 지어보는 게 어떨까? 농사도 되게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였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고, 그리고 나서, 먹다가 땅바닥에다가 묻어놓고, 한 바퀴를 돌고, 세월이 지나서 도착했는데, 나 분명 여기서 과일 먹었던 곳인데 여기 뭐가 자라고 있어? 새싹이 자라고 있네? 이렇게 알았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신석기 시기 때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더 정교한 도구들을 만들게 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냥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그리고 저 짐승을 잡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사냥에다 쏟겠지. 하지만 농사는 달라. 농사는 우리가 일정 시간 이렇게 조금 노동력을 투여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 또 뭐 할 수 있어? 먹을 것을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장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가활동, 간해수공업 등 할 수 있다. 자, 간섭기 시기 때 그래서 사용했었던 도구들 갈아서 만들겠죠? 갈판과 갈돌이 있습니다. 갈판과 갈돌. 그리고 간해수공업의 대표적인 이 도구는 무엇이냐? 가락바퀴. 가락바퀴랑 같이 가주는 친구 뭐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뼈바늘. 뼈바늘. 이렇게 같이 가주죠. 자, 의 하면은 딱 느껴지죠? 여기에서도 의식, 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의식, 주. 의식, 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는 가락바퀴를 통해 가지고 간해수공업, 동물의 옷을,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었다. 이것이 그것의 근거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먹는 것은 이제 농업 활동을 시작한다 했잖아. 그치? 농경사회가 자리 잡게 돼. 그래서 농사를 짓기는 하나, 아직까지 주된 이 경제제는 뭐라 그랬었죠? 채집, 어로 활동이 주가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농사와 채집, 어로 활동. 근데 채집과 어로가 더 중심이 되었었다. 농사는 무엇을 농사 지었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조나 피, 수수 등을 농사 지었습니다. 즉, 이거는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신석기 때 농사 지은 게 무엇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벼농사가 아니라는 거야. 벼가 아니다. 오케이? 벼가 아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키워드야. 자, 벼가 아니다. 자, 주거환경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큰 강 유역에다가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을 시작했다? 그렇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족사회가 형성이 돼. 시족사회. 시족사회가 형성이 된다. 자, 정착 생활을 하니까 무슨 집을 지어?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시작된 거야? 이 신석기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르죠. 농업혁명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농사가 시작이 되는 시기.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 요게 중요해. 그래서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인 제도들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사회. 일단은 신석기 시기는 무슨 사회야? 평등 사회야, 얘들아. 아직 신분이 존재하지 않아. 왜? 농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농사가 주가 되는 거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평등 사회야. 평등 사회. 그리고 내 가족들끼리만, 내 핏줄, 내 혈연들끼리만 모여 사는 시족사회가 형성이 되겠죠. 자, 시족사회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한 더불어가지고, 사회적인 변화는 농업활동이 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제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발생해요? 원시신앙이 발생합니다. 원시신앙이 발생한다. 원시신앙 뭐 있어요? 세 개만 얘기해 볼까? 자, 동물을 믿는 거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한층 성장한 것이죠. 그쵸? 자, 토테미즘, 동물들을 숭배하는,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고, 그러면 애니미즘은 뭐라 그랬어? anything, 모든 것들을 다 숭배한다 그랬었죠. 바람에도 정령이 있고, 해에도 정령이 있고, 물에도 정령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anything,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래서 애니미즘이 있다. 애니미즘, 말 그대로 anything, 모든 것을 믿는 것. 자, 그리고 귀신을 믿는 것도 있죠. 죽은 영혼을 섬기는 것. 샤먼이 죽은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샤머니즘. 샤먼이 뭐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샤먼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무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샤머니즘 등의 다양한 이 원시 종교들을 믿는다는 거야. 여기 중학생들은 잘 듣자. 자, 중학생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나올 수가 있어? 애니미즘이 동물 숭배 종교라는 걸로 문제 낼 수 있어. 동물 아니다.
동식물 아니다. 토테미즘이 동식물이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기 사회도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원시신앙 발생에 더불어가지고 얘네들 농사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농사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수확한 작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지. 그 보관을 어디에다 해? 그렇지. 신석기 시기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요것입니다. 요거 뭐야?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물고기 뼈로 삭삭 사선으로 빗어준 빗살무늬 토기가 이 신석기 시기의 대표적인 이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장할 수도 있고요. 요리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청동기 시기에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때부터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시족사회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원시적인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청동기 시기 때 만들어졌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어디였었죠? 그렇지, 고조선이라는 거야. 고조선 언제? 기원전 2333년. 아주 기억 잘하네요. 좋아요. 2333년에 이 고조선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고조선 하면은 단군 때의 단군조선과 또 철기로 오게 되면서 자리 잡는 무슨 조선이 있어요? 그렇지, 위만조선. 자, 위만조선 시기 요렇게 나눠가지고 요것도 이제 나눠가지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청동기 때 사용했었던 도구, 청동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자, 청동거울인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청동거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친 무늬 거울.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청동거미요. 아, 청동거미라고만 얘기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무슨 검이라 그래요? 그렇지,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청동기 시기 때는 우리가 도구를 또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도구 중에서도 이제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랑 또 청동 사용한 도구들 그리고 또 무슨 도구를 이야기해보면 될까? 청동 사용한 도구 위에다가 썼으니까 농사 도구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사회를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자, 청동기 시기 때 무조건 선생님은 정말 단언컨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 도구 하나가 있어. 농사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돌을 갈아서 만든 바로 요런 모양의 칼이야. 이 칼 이름이 뭐였을까? 그렇지, 반달돌칼. 우리 수업 배운 지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어버리면은 반달돌칼을 언제 만들었다고 헷갈릴 수 있을까? 신석기, 맞아요. 간석기를 사용했던 신석기 때로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 그럼 안 되겠지. 반달돌칼은 무엇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벼농사. 잘 배웠다, 잘 배웠어. 누구한테 이렇게 잘 배운 거야? 벼농사야, 벼농사. 자, 신석기 때는 벼농사가 시작됐다? 아니다. 조나피, 수수 등을 농사 지었었다. 하지만 반달돌칼은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 나 기억났어. 아까 도구칸 여기에다가 못 써놓을까 했는데 그거 써야지. 토기. 토기 써야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토기 한번 볼게요. 이 청동기 시기의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 미송리식 토기는 맞아요. 손잡이가 있어요. 양옆에 이렇게 귀 모양처럼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무슨 토기도 있어?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좋아. 자, 그리고 청동기 시기의 사회적인 변화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까지만 해서도 무슨 사회였어? 평등한 평등사회였었어. 그런데 이제 청동기 때부터는 자, 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점점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등장한다? 계급이 등장한다. 아주 좋다. 자, 그럼 계급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청동기 시기는 계급사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야. 평등사회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계급사회가 되고 이 계급사회로 비롯해가지고 점점 무슨 국가가 만들어져? 군장국가 등이 만들어지는 거야. 군장국가 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군장국가에서 철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무슨 국가? 연맹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계급사회가 등장하는데, 선생님, 청동기 때 계급사회 등장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뭐, 뭘로 증명할 건데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지. 무덤 양식이 있다 이거야. 바로 고인돌. 우리 고인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은 애들아 어떻다 그랬어요? 되게 맞아요. 엄청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라 그래가지고 높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그의 반면에 남방식 고인돌은 바둑판식 고인돌이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고인돌. 그래서 고조선 시기 때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이제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북방식 고인돌과 그리고 비파형동검,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 또한 미송이식 토기라고 해가지고 북파거미로 알 수 있다 그랬었죠. 북파거미 무엇이라고?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동검,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 또한 미송리식 토기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조선, 이 단군조선 시작됐던 시기는 우리가 뭘 알아두면 되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고조선을 누가 세웠어?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이런 의미 맞나? 어쨌든,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셨잖아.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어. 단군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지. 정치를 하는 왕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사회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렇지. 재정일치사회라는 거 알 수가 있다. 또한 두 번째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이 고조선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장 잘 명명백백하게 알려줄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어. 무슨 법이야? 그렇지. 팔조법입니다. 팔조법. 자, 팔조법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해보면 고조선의 사회를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재민아, 어떻게 하지? 그렇지. 사람을 죽인다. 오늘날의 한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이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는 거지. 그치? 수감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고조선은 그렇지 않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도둑질을 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노비로 삼아요. 그쵸? 노비로 삼아요. 근데 용서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 50전을 낸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이 다쳐요. 네. 남을 다치게 한 사람도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중대하게 다루는 중범죄, 살인죄, 상해죄, 그리고 절도죄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있잖아, 얘들아. 그치?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야? 고조선이 노동력을 중시한 사회. 한 사람 개개인의 생명을 중시하기도 했지만 노동력을 중시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렇지. 재산을 보유한다.
그치? 재산을 보유한다. 왜 용서받고자 하면 돈을 낸다 그랬었잖아. 그리고 노비가 된대. 그리고 신분제 사회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8조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철기, 이 위만조선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위만조선 때는요, 이제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입니다. 아, 이게 한국사가 조금만 더 어려웠으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냐면, 위만조선 때 철기가 최초로 보급된 거? 아니에요. 그쵸? 이미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였을 때 우리 고조선으로부터 철기가 조금씩 유입이 되었어요. 하지만 위만조선 때 어떻게? 그렇지? 본격적으로 이렇게 철기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 이게 어려워야지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자, 위만조선 때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우리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던 시기예요. 자, 그러다가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돼요? 누가 쳐들어와요? 맞아요. 한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한나라의 7대 왕이었었던 한무제에 의해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 맞아요. 결국에 이 위만조선은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위만조선 당시 우거왕 때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 위만조선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 누구라고? 한나라의 무제. 그래서 한나라에서는 우리가 고조선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설치해? 그렇지, 한군현을 설치했었다. 뭐 대방군, 낙랑군 같은 한군현을 설치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철기를 사용했었던 뭐 도구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철제 농기구나 아니면 철제 무기 등을 사용을 했겠지, 얘들아.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청동기랑 철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청동기를 뭘 사용했냐라는 걸 떠올리면 돼. 철기 때도 마찬가지로 청동 거울이 있었다? 맞아. 근데 거친 무늬 거울보다 무늬가 더 작아진 잔무늬 거울이 있었고, 그리고 비파형 동검보다 조금 더 센 무슨 동검? 그렇지, 세형 동검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형 동검.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구신청철 끝. 오케이? 자, 선사시대 보내줍시다. 우리 쿨하게 선사시대 보내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고조선도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냐? 자, 우리나라 한반도를 그리지 아니할 수가 없겠지. 오랜만에 보는 선생님이 한반도입니다. 어때? 보고 싶었어? 고마워. 전혀 아니라는 듯한 그런 목소리. 나를 다 잊고 살았다는 그런 듯한, 여러분들의 말투. 정말 감동이에요. 네,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는 우리 고대 국가, 고조선 멸망 이후 고대 국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도? 뭐 그렇게 크게 그리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리면 너무 좋죠. 나도 그리는데 여러분이라고 왜 못 그리겠어? 그치? 아닌가? 못 그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만주 송화강 일대에서 자리 잡았었던 나라. 그치? 부여라는 나라가 있어. 안 써본 색깔을 써보고 싶어. 초록색. 자, 그래서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 만주 송화강 일대에. 자, 그러다가 이 부여에 어느 왕? 금화왕의 아들이었었던 누구? 해주몽이 안 돼! 이러다가 형들한테 죽임당하겠어.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그렇지. 산악지대 졸본으로 내려와서 고구려.
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 둘째 부인과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